112쪽 펴보면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말 나오죠?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말에 1번 네모 한번 딱 엮어보고, 자, 단계별 집행계획에 수리권자라는 표현 나와요. 밑줄 한번 긋고, 자, 오른쪽 2번 중간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라는 표현 나오죠? 시행자의 네모 한번 딱 엮고, 자, 가로 1번 행정청 시행자 나와요. 네모 딱 엮고 넘어가서 114쪽 비행정청이 시행자라는 표현 나와요. 네모 딱 엮고, 자, 오른쪽 115쪽 실시계획 나와요. 실시계획에 네모 한번 딱 엮어보고, 자, 121쪽. 자, 5번에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이렇게 나오죠? 네. 자, 준공검사라는 말 나와요. 동그라미 2번. 네모 한번 딱 엮고. 오늘 여기까지만 조금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마무리 칠 겁니다. 자, 잠깐 이 내용의 대강 스크린을 제가 해드릴 건데, 이 내용 스크린은 우리 지금 그림책에 나와 있어요. 그림책을 그대로 제가 여기에서 판서를 해 나갈 거니까 그림책을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이해를 좀 하면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이 몇 쪽에 나와요? 5페이지에 나오나요? 5페이지 나오죠? 그걸 할 거예요. 그 그림을. 그 그림을 그려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봐요. 그림책 펴놓고, 어차피 이해 안 가니까 그냥 안 펴놔도 괜찮아. 그냥 5페이지. 그래도 하는 척을 하는 거야. 다 뜯어졌네. 에? 처리 잘못했어요? 뜯어버렸어요? 그래서 보기가 싫어? 호직개수를 한번 파괴해야 되겠는데? 거기에요. 자, 한번 봐요. 선생님들 여기 봐요. 여기. 이제 4교시 정도 되면 한 분 한 분 빠지시지. 집에 가다가 걸리면 죽어. 그런 분이 몇 분 있어서 죽으신 분이. 자, 봐요.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 있는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기반시설이 있어요. 도로나 학교, 공원 그냥 설치한다, 계획으로 설치한다. 이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게 입안 절차를 거치고, 그래서 결정해서 고시하는 절차로 이렇게 가는 거죠. 결정해서 고시하는 절차로 가는데, 우리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딱 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행정계획상 시설이라 그래요. 이걸 뭐라 그러죠? 제대로 대답 한번 하는 소리를 들어봤으면 소원이야 이게. 쓰기 전에 대답해야지. 도시군계획 시설. 자, 따르세요. 도시군계획 시설이라 하면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도시군계획 시설이라 하면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자, 그러면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한다?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한번 해볼 거예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자, 대표적인 우리 기반시설 중 이걸로 결정해야 되는 게 공항 하나 있어요. 공항. 인천국제공항 하나 설치 한번 해볼까요? 공항. 자, 이 그림 가지고 이 그림 써놔야 돼. 그려놔야 돼요. 빠져있죠. 이 그림 가지고 시험장까지 가야 돼요. 제가 시험 보기 전까지 이 그림 가지고 계속 설명합니다. 인천국제공항 하나 설치하자 했을 때 가양대교 남단부터 시작해서 검암을 거쳐서 영종도까지 가겠습니다. 가는데 요걸 이게 시설이 결정고시가 딱 되면
도시군계시설 이 인천국제공항 공 하나 설치하겠다 해서 결정고시 되면 2년 내에요. 2년. 2년입니다. 몇 년? 2년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이걸 1단계로 하겠다. 이걸 2단계로 하겠다 해서 3년 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1단계로 잡고 3년 후에 집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2단계로 잡습니다. 이렇게 해서 2년 내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와야 돼요. 따라서 한번 해요. 단계별 집행계획. 단계별 집행계획. 자, 공항 설치하겠다 해서 결정고시 되면 몇 년 내? 2년 내. 뭐가 나와야 된다?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걸 실시계획이 나와야 된다면 틀려요? 아시겠어요? 자,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단계라는 말은 아시죠? 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이런 거요. 이번 주말에 소풍 갑시다 하면 1단계 돈 10,000원씩 걷어요. 2단계 장 보러 갑시다. 3단계 출발 뭐 이런 거라고. 단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3단계. 우선 1단계가 문을 연다. 두 번째는 2단계가 코끼리 집어넣는다. 3단계가 문 닫는다. 뭐 이런 거 단계를 얘기해. 그러면 하마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4단계는 1단계 문을 연다. 2단계는 넣었던 코끼리를 꺼낸다. 그 다음에 3단계 하마 집어넣고 4단계 문을 닫는다. 엄청 웃는 건데 괜히인 것 같아. 개그를 해놓고 내가 뻘쭘해지나? 그 단계를 얘기합니다.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와 2단계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계별 다음에 집행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단계별 집행계획 그러지 단계별 추진계획 이런 말을 지금 안 쓰고 있어요. 우리가 단계별 다음에 이렇게 집행이 나오면 단계별 다음에 추진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 추진은 사업 추진이에요. 집행이다 하면 행정계획 등에서 들어가는 말인데 이건 예산에 관한 내용들을 집행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해 들어갈 거냐. 정부에서 좀 추경으로 해서 이걸 갖다가 받아서 할 거냐 아니면 지방채 발행할 거냐 이런 계획들이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재원 조달 계획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1단계에 잡혔다는 얘기는 현재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따라서 3년 후에는 반드시 2단계 집행계획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갖다가 잡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한다는 보장이 없다. 돈이 있어야 하는 거야. 부산 같은 경우에는 도로 하나 까는데요. 이게 27년, 28년간 계속 2단계 집행계획에 잡힌 경우가 있습니다. 왜? 부산은 터널을 뚫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왜 안 까느냐? 아니 2단계 집행계획이 잡혀있다니까 돈이 없어서 못 가러 그런다고. 그러면서 행위 제한을 증축도 못하고 주택 등에 대해서 이런 행위 제한을 가하는 곳이 많습니다. 자, 따라서 3년 후에 가봐야 하는 거야 이거. 확실히 깐다는 보장이 없다고.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잠깐요. 이쪽으로 와요. 모든 행정계획은 어떻게 나오도록 되어 있냐면 크게 3단계를 거칩니다. 크게 이 3단계를 거쳐요. 사전적 권리 구제 절차로서 제가 들어준다 해서 규모형을 그릴 겁니다. 이렇게 규모형을. 그 다음에 확정되는 절차 도장을 갖다가 이렇게 그릴 거예요. 도장. 여기서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확정이 됐으면 일부러 오픈을 시켜야 돼요. 큰 절차를 보면 이런 절차의 유형으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아니면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라고 이제 출제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규모형을 그렸는데 사전적 권리 구제 절차로서 의견도 들어주자 또는 열람도 하자 또는 공람도 하자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도장을 팍 찍고 확정되는 단계입니다. 뭐를 승인을 한다,
뭐를 인가를 한다, 뭐를 수립한다, 뭐를 결정한다, 뭐를 면허한다, 뭐를 갖다가 허가한다 등등등등등등의 확정짓는 절차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밖으로 외부로 오픈을 시켜야 돼요. 공고를 한다 또는 고시를 한다에 걸립니다. 따라서 우리 책을 보면 맨날 뭐 열람한다, 의견 청취한다, 인가한다, 공고한다, 고시한다 이런 말이 나와. 그래요? 주무세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잘 보세요.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수립하기에 앞서 들어주고 도장 찍고 그리고 오픈시키는데 잘 봐주셔야 돼. 이렇게 들어주는 게 의견 청취가 있어요. 의견 청취가 있는데 이 의견 청취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지 주민의 의견 청취가 아니라는 걸 꼭 잡아야 돼요. 봐봐. 여기부터 돈 집행하겠다 여기부터 집행하겠다 하는 건 주민이 타취할 사항이 아니라고. 내용 아시겠어요? 주민이 타취할 사항이 아니에요. 따라서 시험 문제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수립하기에 앞서 주민에게 의견을 드려야 한다. 또는 14일 이상 20일 이상 일반에 열람하자. 이 말 나오는 순간 틀려버려요. 주민이 돈 집행하는데 여기에서 북구까지 서구에서 북구까지 도로 까는데 서구부터 깔자, 돈을 여기쪽으로 집행하자, 아니면 북구부터 깔자 이런 걸 타취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자, 수립하게 되어지는데 이 수립권자가 누가 되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지금부터 이거 못 외워요. 맨날 펴보면 시도의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나오고 국토교통장관 나오니까 이거 못 외웁니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1단계로 하고 이걸 2단계로 하자, 이걸 1단계로 하고 이걸 2단계로 하자, 이렇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누구겠어요? 여기에서 누가 되겠어? 누가? 한번 누가 이런 걸 하겠어? 우리 뭐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도의사 하면 막연하잖아. 지금 대충 어떻게든지 한번 해서 맞춰봐야 되겠어. 그래. 누가 하겠어? 이게 누가 1단계로 하자 2단계로 하자 이걸 1단계로 하자 2단계로 하자 하겠어? 이걸 하자고 한 자라고. 하자고 한 자가 누구냐 하는 거야. 이방권자야. 안을 수립한 자라고. 이걸 하자고 한 자가 1단계 2단계로 하는 거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요. 내용 아시겠어요? 하자고 한 자는 특공장도로 잡았죠? 특공장도 원칙적으로 광주광역시에는 광주광역시장 해야 돼. 단계별 집행계획을. 나주시에서는 나주시장 해야 되고 도로 깔 때. 내용 아시겠어요? 따라서 도시군수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나주시 다시면까지 깔겠다 해서 이게 잡히면 같이 광주광역시장과 협의회에서 나주시장이 공동으로 위반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죠. 공동 위반이라는 말도 보면은 전부 다 이자들 중에서 공동 위반입니다. 내용 이해 가요? 이건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도지사, 알페시아 사업처럼 강원도에 도의 지역계획과 관련된 경우에 도의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청을 한번 써보면 이자하고 도시군수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예요. 요자는 이자들끼리 나오는 거니까 또. 내용 아시겠어요? 이걸 그대로 씁니다. 자, 이걸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는 자가 누구냐? 단계별 집행계획을 원칙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예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도지사도 수립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권자는 누구다? 입안권자가 수립을 합니다. 입안자가. 내용 됐어요?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다 못 외워요. 나 외워서 뭐하게 이거. 자, 입안권자가 수립해야 되는데, 자, 내용을 확정지었어요. 오픈시켜야 됩니다. 오픈을 누구만 시키느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자만 오픈을 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이자만 공고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고예요. 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지면 도시군수한테 송부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자만 합니다. 왜?
이런 것들이 도시군 내에 있거나 도시군에 걸쳐 있기 때문에 여기에 토지 소유자 가불병은 도시군수가 여기 김포시라 하면 김포시장에 여기에 부천시다 하면 부천시장에 오픈을 시켜주면 되는 거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됐다고. 도시군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도시군 내에 있기 때문에 도시군수만 오픈을 시킵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 경우는 관보에 공고하고 도지사가 시도의사가 수립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시도에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땡에 걸려요. 내용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 단계별 집행계획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잘 보셔야 돼.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왔다 하면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행자 나오겠죠. 시행자. 이거 사업을 시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행자 나오겠죠. 자, 이해해 주셔야 돼요. 시행자가 누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될까요? 시행자 누가 되겠어? 이 그림으로 잘 이해해봐. 응? 2시까지 얘기하지 말아요. 그럼 끝내게. 그렇지. 이거 하자고 한 자가 시행해야지. 자, 고스톱도 치자 한 자가 쳐야지. 지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해? 하자고 한 자가 해는 거요. 하자고 한 자가. 이걸 하자고 한 자가 누구야? 계획 잡은 자. 이게 이자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자가 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대로 써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의 상국의 주석은 도지사 이렇게 되어집니다. 내용 이해 가요? 하자고 한 자가 이자니까 이거는 거 아니다. 이거 어떻게 이거 뭔 얘기야? 자, 하자고 한 자가 이렇게 도시군수 장관 도지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해놨으면 하자고 한 자가 여기서부터 이제 설치해야 돼. 시행자가 돼서. 이걸 보면 하자고 하는 이 시행자를 보니까 전부 다 행정청입니다. 내용 됐어요? 행정청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시험 문제는 도시군계획 시설 자체가 행정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반드시 행정청만이 시행할 수 있다. 이 지문이 뜬다고. 이 지문이 뜨면 또 틀린다고. 왜 뜨면 틀리냐면 학교 같은 경우에 우리 사립학교도 우리 현대건설이 현대초중고등학교 뭐 이런 것들을 지을 수도 있거든. 그렇다면 그것도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요. 그런 예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또는 알펜시아 사업하는 데 있어서 그냥 강원개발공사 네가 해라 하면은 시행자가 강원개발공사가 되는 거야. 또 이런 경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비행정청인 시행자도 비행정청인 시행자입니다. 비행정청인 시행자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하면 맞는 말. 행정청인 시행자만 된다 하면 틀리는 말. 이자들은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이자들로부터 지정을 받는다 해서 지정받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잠깐만요. 여기에서 자, 이 부분 체킹 한번 해야 되겠네요. 제가 어떤 얘기했냐면 공동위반 광주광역시에서 도로 설치하겠다 하는데 타시면 이 나주시의 일부 타시면까지 포함해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같이 하자. 공동위반하자. 협의회에서 니네 행정부니까 네가 해라. 아니야 네가 해라. 협의회에서 지정할 수 있다. 안 되면 강제 지정할 수 있다. 도내에서는 도의사가. 시도에 걸친 경우는 시도의사가 강제 지정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 대한 행정계획은 같이 위반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걸치는 경우에 있어서 자,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말 자체가 아예 없어요. 따라서 만약에 도시군에 둘 이상의 도시군에 걸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걸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하면 큰일 납니다.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하면 큰일 나요. 이런 말은 아예 없다. 삽 하나 가지고서 삽질을 둘이 할 수 없다. 꼭 잡아야 돼요. 삽질은 삽 하나 가지고서 둘이 할 수 없다. 꼭 잡아야 돼요.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걸치는 경우에는 위반은 같이 해요.
협의에 의해서. 하지만 걸치는 경우에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땡에 걸려버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협의에 의해서 지정합니다. 협의 지정한다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걸치는 경우에는. 나주시 니네 행정부니까 네가 해라. 나주시에서 해라. 아니 네가 해라 해서 이렇게 협의에 의해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비행정책인 시행자도 지정을 받게 되는데 누구한테 지정을 받냐면 원칙적인 시행자인 행정청인 시행자인 이자들로부터 지정을 받습니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서. 이렇게 되면 비행정청도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비행정청을 보면은 이게 공적 냄새가 나는 비행정청이 있고 순수한 현대건설처럼 사인인 비행정청이 나올 수가 있다. 자, 공적인 이런 행정청은 아니지만 비행정청이지만 공적인 냄새가 나는 게 누구예요? 대표적인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이것 가지고 시험 문제 맨날 냈어요. 이것 가지고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각종 공사로 끝나는 거죠. 전남개발공사입니다. 광주도시공사죠. 광주도시공사 지방공사입니다. 정부 공공기관에 해당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이죠. 각종 공사 또는 지방 각종 공단 뭐 이렇게 끝나는 것들이 있어요. 공적 냄새가 나죠. 그러나 행정청은 아닙니다. 내용 이해 가요? 자, 순수한 사인인 현대건설이 할 수가 있어요. 현대건설회사가 도시공개시설사업 요거겠죠. 대표적인 게 학교 설치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거 할 때는 현대건설도 할 수 있는 거야. 현대초중고등학교를 설치하자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때는 순수한 민간 시행자만 해당 사항입니다. 순수한 민간 시행자만 해당 사항입니다. 공공시행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자는 시행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도시공개시설사업 전체 토지 면적에 있어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에 걸립니다.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 수에 있어서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내야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떴느냐? 계속 이렇게 떴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자. X다. 꼭 그 지문이 또 뜰 겁니다. 다른 거 집어넣기가 그렇잖아요. 지금 광주도시공사, 서울 SH공사 집어넣기가 좀 그렇잖아. 이것만 뜹니다. 계속해서. 중요하다. 내용 여기까지 지금 정리돼요? 정리돼요? 너나 정리하라. 이건 아니지? 같이 정리해야 돼. 시험 보기 전까지라. 자, 그러면 시행자가 이걸 설치하는데 계획 이시 깔겠다. 계획 없이 마구잡이로 막 깔겠다. 계획 이시. 이 계획을 뭐라 그러냐면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실시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요. 실시 계획이라 하면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말한다.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말한다. 누구 땅위로 깔지 도면 나와야 되겠죠. 자금도 여기에 전부 다 착공해서 준공하는 기간 이런 것들 다 들어가는 거야. 사업시행 계획이야. 사업시행 계획. 자,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시행 계획을 뭐라 그래요? 실시계획. 이렇게 됩니다. 잘 보세요. 자, 실시계획도 행정계획입니다. 모든 행정계획은 들어주고 도장 찍고 자 확정되는 절차 그리고 오픈시키는 절차로 갑니다. 자, 이게 14일 이상 일반에 열람합니다. 자, 인가 떨어질 거예요. 인가 잘 보세요. 이해해야 됩니다. 인가 잘 봐요. 도장 팍 찍어주는 사람이에요. 실시계획 작성은 누가? 시행자. 시행자는 누구였지? 깔자고 하는 자. 깔자고 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이방권자. 그러면 인가권자는 누구겠어? 결정권자겠지. 결정권자겠지.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근데 외우는 거 아니라니까. 이거 어떻게 다 외워? 안 외워진다니까.
그러면 이반권 결정권자가 되고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따라서 인가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오픈을 시키는데 고시가 되어지면 실시계획 고시 딱 돼버리면 언제 착공해서 언제까지 준공하겠다 구간별로 도급을 누구한테 주고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 있게 되어지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사업인정고시로 본다에 걸립니다. 사업인정고시로 본다에 걸립니다. 자,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순간 수용사용권이 발생됩니다. 수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힘이 발생돼요. 수용사용권 발생입니다. 자, 따라서요. 실시계획 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실시계획 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수용사용권 발생.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실시계획 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사업인정고시 받았다 하면은 수용사용권이 발생돼요. 자, 써놓고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써놓고 설명합니다. 재결신청은 사업시행 기간 내에 한다에 걸립니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사업시행 기간에 합니다. 사업시행 기간에 재결신청 들어와야 돼요. 자, 잠깐 이거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 가장 어려운 파트 지금 조금 한번 고비만 넘깁시다. 자, 여기 한번 봐요. 선생님들 여기 봐요. 이해 조금 하셔야 돼요. 제 설명 안 들으면 안 돼요. 저기 첨단지구에서 갑이라는 어르신이 86세 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원래 이제 광주에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여기뿐만 아니라 뭐 어디 저쪽 뭐 운남지구도 가지고 있고 독립지구도 가지고 있고 상무지구도 가지고 있고 그래요. 보상도 많이 받고. 근데 아직도 땅이 남아 있다고. 그래서 첨단지구 옆에 땅이 좀 있는데 나는 그래도 참 광주에서 태어나서 광주에서 돈을 벌었고 이게 뜻하지 않게 내 능력보다도 뭐 땅 가지고서 별다른 노력 없이도 이렇게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제 요걸 갖다가 또 땅을 팔려고 그러니까 현금화 시키려니까 비업무용 토지로서 엄청나게 양도소득세가 한 70% 넘게 나온단 말이죠. 안 되겠다. 내가 우리 광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나 하자 해서 공원을 설치합니다. 자, 우리 이와 같은 기반시설을 자기 멋대로 설치해버리면 말이죠. 그냥 이런 거 설치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적으로 하니까 행정계획으로 가야 된다니까 원래. 이걸 지멋대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어지면 이건 삼순환에서 배웁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걸립니다. 좋은 일을 해놓고도 깜빵 가서 죽는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면 이 갑이라는 어르신은 이 당에 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 자체가 공익사업임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공익사업임을 인정받아야 돼요. 공익사업임을 인정받아야 돼요. 공익사업임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사업인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 이해 가요? 자, 그러면 공익사업임을 인정받으려면 누구한테 가서 받아야 되느냐? 광주광역시장한테 받는 게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정부로부터 받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받습니다. 이렇게.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토지보상법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거 우리가 공부하는 국토기법률의 내용은 아니에요. 다른 법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잘 듣고 이해합니다. 공익사업임을 해당하는 이 사업임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걸 사업인정이라 그래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오늘 사업인정을 받았다 하면 바로 오늘부로 뭐가 발생하냐면 이 나무 땅들을 자기 땅은 요만큼밖에 안 된다고 여기에서 있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의 땅을 수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 권한이 발생합니다. 이 권한이 발생해요. 수용 사용권이 발생한다는 거야. 땅 내놔라 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래, 이 어르신이 오늘부로 사업인정을 딱 받았어요. 따라서 이 A, B, C, D에 있는 이 땅을 토지를 건축물 포함해서 싸그리다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단 말이지. 그래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한테 가서 땅 내놔라 그랬어. 내가 사업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국토교통장관한테 사업 인정을 받았으니까 땅 내놔라 그랬어. A, B, C가 순수하게 땅을 내놔 안 내놔? 안 내놔. 안 내놓지? 어떻게 알았어요? 아, 당신 할아버지, 당신 뭐 어떻게 이 돈 있으면 다야? 나도 선친 할아버지 때부터 여기 살았다. 나 이게 사업 인정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몰라. 나 일자 무식이야. 배째라 딱 나오는 사람이 있다. 배째라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A라는 사람한테 가서 땅 좀 내놔. 내가 한 10만 원 더 쳐줄게. A씨. B가 내가 병신이요? C가 씨. D가 뒤럽다. 이게 되냐고 이게. 계속 할 수 있어요. 시간상 개그는 여기까지 하고 안 내놓는다고. 그러면 이제 잘 봐. 정부인 국토교통장관으로부터 공익사업을 인정받았다고. 그러면 여기가 협의가 안 되고 있잖아. 이게 협의가 안 되고 쌈박질하고 있잖아. 서로 욕하고. 이렇게 되면 국토교통장관이 정부는 쌈박질하는 걸 보고만 있어야 돼. 사업 인정까지 해줬으니까 이걸 가르마를 딱 타줘야 돼. 그것이 재결이야. 그것이 재결이다. 이 제자가 재판으로 간다 할 때 제자를 쓰는 겁니다. 요 제자를 쓰는 겁니다. 재판할 때. 자, 이게 형성적 행정처분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여기에서 나오는 재결에 대한 재결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할 토지 수용인에서 이 수용권, 토지에 대한 이 소유권을 갖다가 상실하는 자, 수용자, 피수용자라 그러죠. 피수용자에게 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피수용자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공용수용의 마지막 수용 절차인 형성적 행정처분을 재결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이게 관할토지 중에서 재결액을 딱 정해가지고 땅땅땅 때려줘 버려. 이렇게 되면 수용해야 돼. 내용 아시겠어요? 그걸 언제까지 가야 되냐면, 그걸 재결 신청을 배째라 하는 사람이 나오면 이걸 1년 내에 끝 맞춰야 된다고. 1년 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만, 이게 1년이라는 말로 픽스를 한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500명 있어봐. 500명이면 하루에 한 사람씩 배를 쨘다고 해봐요. 너 배째라 했으니까 배 째야 되겠다. 그래, 재결이 떨어진다 그래도 하루에 한 사람씩 한다 그래도 1년 내에 다 뗄 수 있어 없어? 없어. 크리스마스 때 쉬어야지. 그때는 쉬어야 돼. 그 다음에 식목일날은 안 쉬어도 괜찮지만 얼른 나무 신고 와서 째면 돼요. 언제 다 째냐고 이거.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1년 내로 딱 픽스를 한 이유가, 아무리 좋은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반대하는 자가 많으면 하지 말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요? 잠깐, 이 부분이거든. 언제 착공해서 언제까지 완공하겠다 오픈 딱 시켜버리면, 인가고시가 되어버리면 바로 그 순간 사업인정고시가 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갑옷땅, 으르땅, 병어땅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겨. 내용 이해가요? 근데 여기에서 배째라 나올 수가 있잖아. 이게 지금 가양대교부터 시작해서 인천 영종도까지 가니까 500명이 넘어질 수도 있다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1년 내 못 재잖아. 그래서 특례를 주는 거야. 재결 신청은 사업 시행 기간 몇 년 걸렸어요? 16년. 16년 동안 슬슬 데려다 째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 사업을 원활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자를 보호하는 조치 중에 하나다. 이게 뭔 말인지 가요? 그렇단 말이야.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너 일로 와. 너 배째라 했지? 너 일로 와. 이게 분명히 배째라지 너. 아니, 내가 배째라 한 적이 없는데? 그럼 이거 배째라 아니야 너 이거. 매스 딱 같아 되니까. 봐줘라. 봐줘라. 나 봐줘라. 20만 원만 더 달라고 봐줘라 한 말이 다른 거야.
오늘 컨디션들 안 좋은가 봐요. 그렇게 임팩트가 별로. 남들은 안 웃어도 나는 한번 웃어보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지녀야지. 자, 봐요. 이렇게 해서 공사를 다 해가지고 수용해서 하는 거예요. 재결가로 떨어져가지고 재결해서 수용해가지고 다 공사 끝났어. 뭐 해야 돼? 준공검사 받아야 돼. 이 준공검사는 시도이사 대도시장이거든. 그러면 시도이사 대도시장은 준공검사를 하고 오픈시키겠죠?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시장인데 만약에 저건 봐봐. 국토교통부에서 했겠지. 인천국제공항은. 그러면 시도이사 대도시장한테 준공검사 받겠어 안 받겠어? 안 받는다고. 여기에서 공사완료 공고를 하면 돼. 고시하면 나 공사 다 끝났다 해서 오픈시키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제 그런 틀로 가는 거야. 이제 흐름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 그리고 이거는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 하는 것이 다음 주라고. 그 재밌어. 안 나오면 쳐들어가고 재촉한다 막 이런 말이에요. 자, 책을 체킹하고 끝내겠습니다. 설명 다 끝났어요. 재밌어. 다음 주에 결석하지 마. 자, 연속극도 재밌을 때 끝나잖아. 여기서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 이게 궁금하지? 궁금하지도 않지만. 그래서 112점. 시끄러. 수리권자 나오죠? 자, 원칙. 동그라미 1번과 2번 묶어요. 원칙과 예의. 딱 묶어서 이자가 이방권자야. 도시군관리계획 이방권자가 수리권자가 되는 거야. 단계별 집행계획. 내용 이해 가요? 그러면 원칙이니까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까지 밑줄로 그어봐. 그 다음에 예의 봐요. 국토시장관 나오죠? 밑줄 긋고. 바로 밑에 줄 도의사 나오잖아요. 나와요? 밑줄 그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한번 1번 보겠습니다. 원칙. 자, 특별시장 시장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2년 동그라미 치고 별표. 2년 잡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년이에요. 2년이. 다른 년보다 아주 중요해. 재원조달계획 밑줄 그어놓고. 이렇게도 안 들어가. 나는 웃으면 좀 정리가 되는 줄 알았어요. 웃는 것 따로 정리하는 것 따로야. 재원조달계획 밑줄 그어놓고 보상계획 밑줄 그어요.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가 예외.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의사가 직접 위반한 이 도시군관리계획의 경우에는 국토교 장관이나 도의사 나오죠. 요자가 밑줄 그어놓고 국토교 장관이나 도의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제일 끝줄 도시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송부 동그라미. 선생님들 요 내용이거든요.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송부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오픈시키 나면 큰일 나요. 송부해버리면 이자만 공고하고 공고한다. 이렇게 나와. 자, 9번 가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네모. 제1단계 집행계획 밑줄, 제2단계 집행계획 밑줄. 3단계는 없어요. 구분하여 수립받아서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밑줄 긋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이에요. 밑줄. 3년 후에 시행하는 것은 밑줄 긋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 밑줄. 3년 후에 가봐야 알아. 이거 설치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돈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자, 2번 갑니다. 특별시장 시장군수는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해서 밑줄 그어요. 2단계 거를 검토해서 밑줄 그어요. 1단계 거 검토해요. 2단계 거 검토해요. 2단계 거야. 3년 이내 밑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도시군계획시설은 이를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오른쪽 위에 수립 절차. 자, 협의 및 의견 청취 이렇게 나오죠? 협의 동그라미 의견 청취 동그라미 칩니다. 여기는 심의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의견 청취 위에다가 주민의 의견 청취 아님 이렇게 써놔야 돼. 주민의 의견 청취라는 말 자체가 아예 없어. 돈 집행하는 계획이니까.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며 협의의 동그라미만 칩니다. 해당 지방의 의견을 드려야 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뭐 28회 이것도 출제가 됐어요. 지방의 의견 청취하자. 자, 공고 동그라미 쳐요. 자, 공고인데,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의사, 시장군수는 밑줄 오직 이자만 오직 이렇게 써놔요. 오직 도시군수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변경하나 받은 때에는 두 번째 줄 중간 받은 때에는 이 말은 송부받은 때에는 이 뜻입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부에 계좌는 방법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공고 동그라미 쳐요. 자, 공고는 누구만 한다? 도시군수만 한다.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까지만. 잡을 수 있겠어요? 자, 변경 밑줄 긋고, 자, 밑에 행정청인 시행자 갑니다. 자, 행정청인 시행자 봤어요? 행정청인 시행자 동그라미 1번
원칙 나오죠? 자, 동그라미 쳤고 4번 예외 나와요. 예외 동그라미 치고 1번과 4번을 연결해요. 행정청 이렇게 써놓습니다. 선생님들 요 내용이거든요. 이걸 한번 체킹할 거거든요. 이 내용이요. 이거 하고 이걸 한번 체킹해 볼 거예요. 이거 뭐 국가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이다, 뭐 이런 말 나오거든. 자, 한번 체킹 한번 해보게요. 자, 원칙.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까지 밑줄. 원칙은 이자가 해야죠. 도시군수가. 자, 네 번째 예외 한번 보겠습니다. 국토교통장관은 국토교통장관 네모, 국가계획과 관련 밑줄.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급행정청의 의견을 듣고 세 번째 줄, 직접 도시군계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밑줄. 직접 시행자가 된다는 얘기죠. 자, 도의사는 네모였고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 밑줄 그었습니다.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하급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서 직접 밑줄 그어요. 도시군계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요. 넘어가서 비행정청의 시행자 나오죠. 선생님들 나와요. 자, 비행정청의 시행자. 시행자 지정 보세요. 가로 1번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자입니다. 그러면 행정청이 아닌 자를 뜻하는 겁니다. 아까는 행정청이 시행자죠. 행정청이 아닌 자를 뜻합니다. 아닌 자는 바로 밑에 줄 국토교통장관, 시도의사, 시장군수, 행정청으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밑줄 그어요. 도시군계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아닌 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에 걸립니다. 있다에 걸립니다. 자, 민간 시행자의 지정 요건 나오죠.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니까 암의 처리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요. 암의 처리된 부분 나오죠. 10% 등록한 부분. 그거 읽을 필요도 없어요. 여기 아닌 자, 그러니까 현대건설 회사 이렇게 써놓으면 좋아요. 순수한 사인이지, 현대건설. 자, 현대건설 회사가 도시군계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자, 도시군계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몇 줄 그어요? 도시군계시설 사업의 대상인 토지입니다. 자, 몇 줄 그어야 돼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죠. 소유 동그라미 쳐요. 물론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국공유지까지 해서 혜택 주지는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땅이어야 돼요. 3분의 2 이상에. 자, 밑줄 봐요.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밑줄. 아, 이거 별표입니다. 꼭 그건 한국토지대공사가 이 동의 요구를 충족하자 이렇게 뜨거든요. 그랬으면 안 돼요. 선생님들 요 내용이 뭐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우리 중요하다고 또 해요. 이거 할 때마다 뭔가 외부에서 신호가 오면 봐봐. 이 별표 쳐놓으면 이게 시험 문제예요. 진짜라니까. 우리 도시활법에 눈사람 모양 떠올려요. 환조용령 나오죠. 환조용령이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죠. 그 기억나? 환조용령? 거기에 나오는 용령의 수용사용이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였자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 이 내용하고 똑같단 말이야. 이렇게 해야 나머지 땅을 수용할 수 있으니까. 그냥 유효 이것만. 그건 다음에 가서 또 하게. 환조용령. 무엇이 환조용령이다냐 하지 말고. 자, 고시에 밑줄 긋기만 하고. 자, 오른쪽에 실시계획 작성합니다. 작성 동그라미 치고 도시군계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밑줄 그어요. 시행자는 동그라미 칩니다. 시행자가 작성해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군계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자,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밑줄 그었습니다.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한다? 옳지. 시행자가 작성한다. 자, 내용 실시계획에는 내용 동그라미 쳐요. 설계도서 밑줄, 작은계획 밑줄, 시행기간 밑줄, 뭐 그 정도만. 이런 걸 첨부하자. 자, 의견 청취 나오죠. 자, 도시군계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밑줄 그어요. 도시군계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밑줄 그었습니다. 비행정청인 시행자입니다. 도시군계시설 사업으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 비행정청인 시행자죠. 이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지멋대로 작성하면 안 돼요. 자, 그 밑에 동그라미 4번 별표.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하다. 자, 밑줄 그어야 돼요. 도시군계시설 사업을 분할 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자, 일단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자, 이거 나주 다시면까지 가는데 야, 니네 행정구역 네가 해. 우리는 우리가 할 거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시행자가 각각 달리 나오다 보니까 실시계획이 달리 작성될 수 있다는 뜻이야. 실시계획이 달리 작성된다는 얘기는 착공과 준공이 각각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갑니다. 자, 인가권자. 도시군관리 결정권자라고 써놔야 돼. 인가권자 밑줄 그어놓고. 자, 결정권자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냥 결정권자 이렇게 가로 닫고. 도시군계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교통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자, 국토교통장관의 인가 밑줄 그어놓고 그 밖의 시행자는 시도의사 대도시장의 인가 밑줄 긋습니다. 자, 조건부 인가 한번 밑에 가겠습니다. 국토교통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밑줄, 인가권자죠. 이자가 누구예요? 결정권자입니다. 자, 도시군관리의 결정권자인 인가권자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설치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밑줄 그었습니다. 자, 이 경우 국토교통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유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자, 이 부분에 밑줄 긋고 발표칩니다.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밑줄 긋고 발표입니다. 아, 중요하다. 자, 조건부 인가가 가능합니다. 개발행 허가에 있어도 조건부 허가란 말이 있죠. 자, 넘어갑니다. 117쪽 가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다음에 삼순환으로 갈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 있긴 한데. 자, 117쪽 서류의 열람 등 117페이지 갑니다. 공고 열람 나와요. 나오죠. 자, 국토교통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인가권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미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서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에 열람 밑줄, 관계서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에 열람합니다. 밑줄 그었어요? 그 정도. 자, 의견서 제출 밑줄 그어놓기만 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로 5번 실시계획 고시 나오죠? 고시 나와요? 밑줄 그어놓고 고시 동그라미 쳐요. 잠깐, 선생님들 이 내용이에요. 뭐 안 읽어도 좋은데 이렇게 인가하고 나서 이렇게 고시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국토교통장관은 관보에 이렇게 고시하겠고,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지방자치단지 공보에 고시한다 이런 말이에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면 어디를 가느냐? 120쪽 두 장 넘겨요. 자, 120쪽을 가니까 제일 위에 동그라미 4번과 동그라미 5번 나오죠? 나와요. 묶어놓고 발표칩니다. 묶어놓고 발표. 사업인정고시 의제 실시계획 고시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 네모에 그렇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 사업인정 및 고시 네모에 그렇습니다. 실시계획 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봅니다.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밑에 재결신청기간의 연장 나오죠? 자, 재결신청은 밑줄 그어놓고 토지보상법에도 불구하고 이 토지보상법에서는 1년 내에 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무시합니다.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기간에 해야 한다. 자, 밑줄 그어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기간에 재결신청 들어갑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했었어요. 안녕히 가십시오.